장비 구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고 하죠. 유튜버들한테는요. 수태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걸 많이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유튜브에 도전하면서 생고생한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할배입니다. 요즘은 제가 마이크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면 그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마이크를 하나 구매하려고 해도 사실상 적지 않은 검색을 하고 자업자득이긴 한데요. 제가 사서 고생하는 셈이긴 한데 아무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봐야 하고 너대종의 마이크를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자체 연결하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썬더볼트 허브다, USB 허브다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석에 고생했거든요. 마이크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난했습니다. TRS, TRRS 어느 정도 알고는 들어갔는데 거기다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로폰을 구매하면서 XLR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XLR 또 연결하는 방법도 살펴봐야. 사실 TRS에서 TRRS로 가는 것만도 은근히 복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USB 개입돼 있죠. 요즘은 USB 마이크로폰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USB 동글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또 라이트닝 단자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브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줄이 막 늘어지고 속속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아예 헤드폰 단자를 없애버리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엉망이 되고 뭔가 물건이 하나 들어와서 세 줄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세팅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데스크 세팅도 한번 모든 줄을 숨기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결국엔 다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도 보시면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제가 지금 앞에다 텔레비전에 아이폰 화면을 띄워놓고 하니까 좌우가 이게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미러 모드로 할까 말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러 모드를 없애는 기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앱에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도 달았고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촬영하던 방식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디카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만 찍기는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초기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껏 제대로 못 쓰고요. 최근에 비로소 디카를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제 영상도 그랬듯이 제일 속편한 거 그냥 날씨가 좋을 때 대낮에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것 이상만큼 유튜브 영상을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카를 배우면 몇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한데 특히 낮 촬영에서는 그 장점이라는 게 무색해질 정도로 아이폰이 촬영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오늘 저녁에 일부러 찍는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명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상 카메라를 좀 제대로 만지기 시작한 4, 5개월 전까지는 아예 지금 제가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방식이란 것이 대수로운 게 아니고 간단히 트라이포드 위에 아이폰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크를 구매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니 보이스 리코더를 여기다 걸고 촬영을 했었죠. 그 소니 마이크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과 별도로 녹음을 한 후에 포스트 작업에서 영상과 소니 리코더에 녹음된 부분을 싱크해주는 작업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앞에 박수 한번. 그러면 폰에 녹음되는 음성과 그 박수 소리와 리코더에 녹음된 음성에서 박수 치는 부분을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시작하거나 끄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촬영이 여러 카트가 돼버리면 그게 의외로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리 막득치 않고요. 10만 원 넘어가는 코드 치고는
리코더를 산 거는 꽤 됐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샀을 테니까 4년 반이 됐을 거거든요. 뭐 어디선가 리뷰를 보니까 뭐 편하다고 하던데, 제가 4년 반 겪어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후에 후속작이 비슷한 제품이 나왔으나 뭐 낮과 밤의 차이는 아니고 미세한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인 걸로 알거든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기왕 최근에 마이크로폰을 다뤘으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왜 미국 친구들이 그 마이크로폰을 웨딩 하는 사람들만 쓰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이 영상 촬영 시 여러 차례의 영상이 겹쳐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소니 리코더에서 트랙한다는 것은 그닥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있나 모르겠는데 짜증납니다. 물론 원카트, 투카트 정도로 끝내고 음성도 원카트, 투카트로 끝내면 뭐 그닥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아무래도 영상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음성도 그 소니 보이스 리코더가 그리 마뜩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오디오도 잡을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좀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 우연찮은 기회에 CM립을 갖다가 볼거리가 많아서 카메라로 시험삼아 촬영을 해봤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초창기에요. 그런데 뭐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죠. 뭐 그냥 무식하게 아이폰으로 들이대고 찍고 오토바이 뒤에서 아스모 포켓으로 촬영하고 뭐 바람 소리 수도 없이 들어오고 편집도 못하고 폰트도 그냥 뭐 적당히 올려갖고 폰트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뭐 신기한 것은 그 중에서도 거의 2만 주에 나온 게 있을걸요. 단기간 내에. 근데 그런 거 한 번 만들려고 그러면 막 이틀, 사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 당시 제 편집 솜씨로는 사흘을 작업을 해도 형편없었습니다. 뭐 흔들리는 장면도 많이 집어넣고 뭐 색깔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 보이스는 이 오디오는 진짜 한마디로 형편없었죠. 뭐 가끔가다 오디오 잡아야겠다고 말씀해주고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 야만스러운 저의 오디오에 비해서는 욕을 안 먹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디오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각종 노력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는 품질도 품질이겠지만 개미 유튜버 차원에서는 녹음하는 환경이 지금도 워낙 더워서 뭐 에어컨을 키나 선풍기를 키나 그것이 마찬가지고, 다행히도 지금 제가 사용 중인 마이크로폰이 카리오이드 리앙성 마이크라서요. 어제 테스트해봤을 때 선풍기 소리를 의외로 잘 잡아줬습니다. 소음이 분명히 아래 깔리겠지만 그 정도는 뭐 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지운다거나, 제가 요즘 배경음악도 안 깔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마이크 테스트하느라고. 오늘은 뒤에 배경을 깔아놓겠습니다. 거기에 묻히길 바라는 거죠. 이 선풍기 소음 정도.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면서 딱 느낀 게, 제가 맨 마지막에 사고서 이거 반품을 하든지 팔아치우든지 해야겠다고 하던 이 컨덴서 마이크로폰의 용도를 찾았습니다. 이전에 여기에 무선 마이크로폰을 연결해서 촬영하기도 하였고요. 뭐 어떤 때는 뭐 선풍기가 늘상 안 돌아가면 그냥 촬영할 땐, 그냥 소니 본체에 촬영할 땐 그걸 촬영을 한 다음에 얼마 전 발견한 그 아도비의 오디오 엔핸서에 돌리면 아주 듣기 거북한 소음 정도는 지워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어제 이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느라고, 원래 이 마이크는 이런 부음 암에 붙여서 제 머리 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리에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녹음을 해보니까 뭐 거리가 얼추 비슷하겠죠? 약간 먼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는 최소한 다이내믹 마이크보다는 좀 거리가 떨어져도 소리를 잡기 때문에 녹음이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거리를 더 가까이 가져갈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소리는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요. 아예 이것을 붙박이로 세워놓고 아이폰
끼워놓고 그냥 촬영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술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 세팅을 저는 지금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세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저희 가서 켜야 되고 꺼야 되고 조명 켜야 되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마이크 요정을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데요. 저의 넘버원 셋업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낮에는 아이폰이나 저거나 거의 차이 없어요. 뒤에 뭐 보케이를 더 잡아준다고 하는데 저의 카메라 기술로는 뭐 일단 그 보케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뭐 일단 저의 카메라 다루는 솜씨로는 뭐 아이폰보다 훨씬 나은 사진을 찍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당 기간 썼고 공부도 적지 않게 했거든요. 제가 카메라 쪽에는 워낙 또 카맹이라는 것도 있겠죠. 몇 가지 기능을 익히기는 하였으나 아이폰처럼 그냥 꽂고 촬영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아무래도 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는 촬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한 가지 드릴 만한 조언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이 비싼 물건 사지 말아라, 쓸데없는 낭비다 이런 말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물론 낮에만 촬영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뭐 저 같은 올빼미 체질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명이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카메라는 존버해라 뭐 그런 영상에 한 편 있었는데